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검은 월요일을 경험했던 국내 증시가 어제 소폭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장중 출렁이면서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상승은 중국 증시 상승에 영향이 있었고요. 또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사흘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게 추세적으로 매수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상황이죠. 때문에 오늘 장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국내 장 대응이 오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예,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 이제 넷마블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마블 이제 게임주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런 종목이죠. 13조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20만 원을 이제 정점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바닥은 12만 원권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현재는 15만 3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 약세에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그 신작 게임의 출시 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이런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5,202억 원 최근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7%지만 분기 대비로는 2.5%, 1분기 대비해서는 늘어나는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해리포터라고 하는 게임이 4월 달에서 5월 달에 북미, 유럽 권에서 앱스토어 상위권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분기가 이번 2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신규 게임의 모멘텀이 하반기부터 크게 나타날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레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죠. 바로 이 리니지를 성공시켰던 이 NC소프트 IP를 이제 사서 이제 만든 그런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지금 7월 중에 예약 가입을 시작을 하고 9월 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게임뿐만 아니라 세븐 나이츠 2나 BTS, 방탄소년단, 월드 등의 이제 신규 게임이 출시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뭐 킹 오브 더 파이터즈 올스타, 요게워치, 메달워즈 등 10에서 15종의 다양한 게임들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이 아닌 게임주, 특히 또 이제 방학 시즌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반기 게임주 모멘텀을 주목하고 계신 거죠. 지난 월요일에는 NC소프트를 주셨었는데 오늘은 넷마블을 시초가 공략주로 말씀하셨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릴게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순위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박동현 본부장 최근 추천주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흐름 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들 저희 정리해본 겁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3화 전기를 주셨었는데 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선방했죠. 한 주 만에 23% 수익을 내서 눈에 띄는 종목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터치된 종목들은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과 아모레퍼시픽이 각각 1% 이상 수익권이고요. 이어서 박동현 본부장 수익률 탑5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휠라코리아입니다. 목표 주가 달성이 됐어요. 45.90% 플러스 수익이고 유니테스트가 24.70% 플러스 수익으로 2위, 삼화전기가 23.01%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함께 보시죠.
4위부터 8위 이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아프리카TV와 해마로 푸드서비스가 각각 39%, 35% 이상 수익을 내면서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손요로 팀장의 셀바스 AI가 6위, 29.29%의 수익입니다. 신준섭 전문가 한글과 컴퓨터 26.39% 플러스 수익으로 7위, 여기 계시는 박동현 본부장 유니테스트 8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라이브 메일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1위부터 3위 보시죠. 1위는 신일섭 소장입니다. 애경산업 60.83% 플러스 수익이 나고 있고요.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계십니다. 장성혁 전문가 사막콘덴서가 2위이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박동현 본부장 휠라코리아가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수익률 현황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박동현 본부장 전체 전문가 수익 3위와 8위의 종목 올리셨는데요. 일단은 휠라코리아는 목표 주가 달성이 됐고 기간 많이 리뷰를 들어봤으니까요. 오늘은 삼화전기를 좀 볼게요. 한 주 전에 주셨었는데 약진이 대단했어요. 예, 지금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가장 주목한 점은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입니다. 네.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6월 20일자를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그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하게 이제 힘을 지금 모아 나갔었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 힘을 모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10% 이상의 또 이제 고점을 좀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한번 올렸을 경우에는 그 아래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개미들은 절대로 상한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은 한 10% 올라도 많이 올랐다 하고 팔아버리는데 기관 외국인, 특히나 세력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것을 더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수익률을 충분히 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삼화전기가 특별하게 뭐 이슈가 나오거나 뭐 호재 기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급만 보시더라도 이런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오늘장 전략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요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법원이 마이크론 제재를 심화하겠다. 심지어 너희 상품 구매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마이크로 주가가 한때 마이너스 4%까지도 폭락을 했는데 지금 아쉬운 것들이 중국 시장과 한국의 증시시장이 너무 동조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이제 중국 시장과 같이 한번 주식을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7월 4일 수요일입니다. 국내장 이제 개장이 됐는데요. 출발 분위기 먼저 함께 보시죠. 코스피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에서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급등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1.19% 올라오면서 46,700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주가도 1.74%, 2% 가까이도 올라오면서 87,300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주가도 눈에 띄는데요. 2.28% 오른 76만 5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눈에 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볼까요? 오늘은 0.7% 정도 밀립니다. 오늘 증권선물위원회를 앞두고 있죠. 지금 포스코를 제치고 시총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예,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오늘도 밀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거의 뭐 어제 종가 수준으로 약보합 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2271포인트로 코스닥은 795포인트로 여전히 800선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예, 이어서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어제 낙폭이 컸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어제 보톡스 관련주의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메디톡스는 강세 출발이 됩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주가 80만 원 회복 눈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의 주가도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인데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출발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0.23%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국내 증시 오늘도 출발 분위기는 그다지 신통치 못한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주가가 바닥권이라면 사볼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눈에 띄게 마련이겠죠. 전문가의 시각으로 추천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님.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회사입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거의 대장주 격이라 할 정도로 많이 이제 언급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및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차 전지에서 한 8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데 그중 NCA라는 이제 소재가 가장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거 풀이하면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 좀 발음하기도 어렵죠? 예. 그 소재 양극화 물질 및 전구체 등을 생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경 사업은 한 1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유해가스를 제거하거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장치들을 이제 제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 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챙겨야 되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도 성장세가 뚜렷할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의 매출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NCA 부분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 1등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NCA가 중요하지? 라고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 커다란 전기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의 고출력이 필요합니다. 고출력이 필요한데 그중 에너지 밀도가 가장 NCA가 높기 때문에 이 이제 물질이 정말 많이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2020년 이후에는 상용화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오면은 점점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예. 수요에 발맞춰가지고 F-프로에서도 2015년부터 계속 공장을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15년은 상 공장을 증설하면서 생산량이 월 210톤에서 350톤으로 늘린 상태에서 18년도 최근에는 4공장까지 증설을 하면서 총 생산량이 약 한 4배나 뛴 920톤까지도 생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앞으로 수요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공급이 이제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전기차 소재 부분은 성장성이 계속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상장 승인이 늦춰졌다. 미승인이 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사실 분식 회계다라는 이제 루머가 돌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GM이라는 회사 내부 거래가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다음에 상장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는 이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간만 딜레이 될 뿐 나중에 자회사인 에코프로 BM까지도 상장을 하게 됐을 때는 좀 더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볼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이런 이제 이슈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동종업계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동종업계 포가 40대 수준이라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4만원에서 약 한 20몇 %가 빠지면서 포가 정말 매력적인 형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3만원 이쯤에 사는 것은 사실 어렵죠. 뭐 기관이랑 외국인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지만 이제 이 회사의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후에 이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이제 자리에서 조금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최소 4만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해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제 매수가로는 오늘 시장 상황이 조금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가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예. 목표가로는 최소 1차는 4만원으로 일단 잡으시고 1차 목표가에 한 반절 정도 매도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저는 한 목표가 올해 안에는 47,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47,000원까지는 이제 나머지 분할 매도한 부분 50%를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최근 급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런 급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31,000원을 두고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소재 쪽에서 에코프로를 오늘 주셨습니다. 종가 기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아모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최근 급락이 급당동이 너무 심해서 이제 고객님들의 마음을 좀 이제 힘들게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 부품 소재 업체인 무라타가 있는데요. 일본에 무라타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한국에는 아모텍이 있다고 할 정도로 소재 개발 능력과 부품 경쟁력을 좀 겸비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세라믹칩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수동 부품 업황 같은 경우에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가장 큰 MLCC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고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MLCC 대표회사인 삼성전기, 사마콘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왜냐면은 이런 MLCC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자녀들한테 물려줘도 좋을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도 그런 반사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MLCC 부품이 같이 오르면서 주변의 이제 재료들까지도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상승 부분, 또는 이제 최근 출하량이 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주가를 좀 더 견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세라믹칩 같은 경우에 글로벌 1위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제 그 세라믹칩 중에서도 칩 바리스터나 EMR 필터, 감전 소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칩 바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출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매년 2배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높은 성장세, 폭발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최근에 또 하락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앞으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고, 이런 이제 기술력들을 중국이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테나 쪽에 매출이 많은데 중국이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향후 이런 부분을 메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세라믹칩이나 전잔 사업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잔 사업 부품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전잔 사업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앞으로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저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라고 하면은 먹고 자고 차에서 다 한다는 소리야? 라고 이제 엉뚱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차, 그리고 차량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들이 앞으로도 자동차 안에서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 출퇴근 시간에도 잠을 더 잔다거나 아니면 멀티미디어 시청을 하면서 그런 출근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고, 조만간 5년 이내는 이런 시대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실제로 전장 사업 부분이 앞으로 매출액이 그 스마트폰의 부진을 메꿀 정도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부품이 전장화라고 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이제는 차량이 기계 부품이 아니라 전자 부품이 많이 들어오고 전장 부품이 다 될 정도로 전장화는 앞으로 심화되고 앞으로의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차, 전장 부품 관련해서 알짜배기 회사만 좀 잘 선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1, 2년 동안 묵혀둘 종목들을 몇 개를 가져갈 수 있고 충분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리라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테나 또는 전장 부품이다라고 하면은 아모텍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로는 이제 38,000원 드리고, 목표가로는 좀 높게 잡아서 43,000원, 손절가로는 28,100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는 사지 않으시겠군요. 38,000원이면. 좀 더 지금 시장상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떨어져서 사는 게 좀 안전하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인 거고, 혹여나 이제 너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종가 매수로는 일정한 물량의 3분의 1 정도는 매수해도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소재 쪽, 전장 부품 쪽 지금 종목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 종목은 SKC 코오롱 PI라는 회사입니다. 좀 이름도 어려운데
이 회사 안에 이 회사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PI라는 부분을 99.9%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PI란 뭘까? 일단 뭐 단어적으로 풀이하자면은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PI 필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거의 매출에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PI 또 필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중공업, 조선,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고속철도 등 그 수요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PI, 폴리이미드 필름 같은 경우는 아까 MLCC가 이제 없어서 못 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PI 필름 자체도 생산되는 대로 바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이 실질 가동률이 100%를 초과해서 재고분까지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뭔가를 파는데 예비로 팔려고 쟁여놨던 물품까지도 없어서 못 팔죠. 다 판다고 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만큼 현재 좋은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생산되고 팔리는 이유에는 있겠죠. 지금 현재 아이폰 X가 F12와 방열 CT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사양이 갈수록 방열 CT는 점점 더 추세가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앞으로 고사양이 갈수록 그 전기 전자기기 안에 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을 잡아주는 게 방열 시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폰 최신폰뿐만 아니라 중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에도 이제 PI 필름을 채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 하나 산다라고 하면은 뭐 몇천 개가 아니라 몇만 개, 몇십만 개씩으로 수요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의 성장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8년 들어와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경쟁 업체들이 뭐 생산 능력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같이 판매를 하려고 이런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지만, 사실 기존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열 시트용 이런 PI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 1등은 계속 유지할 전망입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20년까지는 대규모 생산 설비 증설 계획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1등 거의 굳히기에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코스닥 이제 이런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뉴스 하나로 10%나 급락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CPI 필름을 이제 공급 업체를 스미모토 일본사로 이제 결정했다는 뉴스가 하나 뜨면서 마이너스 10%를 이제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었죠. 밀렸다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사실 잘 알고 보시면은 CPI는 PI 필름과 별개의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CPI는 이제 컬러리스 PI라고 해서 그 디스플레이 최상단에 위치하는 그 부분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SK 코오로 PI와 같은 회사와는 좀 별개의, 아예 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매번 사실 근데 CPI가 뭐 이런 어디 회사에 타 경쟁업체에 수주를 삼성전자 하겠다라고 하면은 몇 번씩이나 지금 과거를 보시면은 들락날락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지금 바로 어제 10%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또 급락을 하게 되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열 시트 수요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매출액은 작년 대비 35% 또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47억 원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이게 오를까 떨어질까 이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네, 횡보하는 모습인데, 어제는 이제 긴 꼬리를 만들면서 상승을 했죠. 근데 이 긴 꼬리의 주체가 기관이고 100억이라는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 외인들이 한꺼번에 샀을 때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삼화전기, 제2의 삼화전기처럼 단기간에 또 급속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일봉만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면은 주봉, 월봉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15,000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위를 천장을 한번 54,280원을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54,200 찍고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을 계속 뚫는다는 거는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이 전고점을 뚫게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주가가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매수가로는 종가 매수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로는 전고점을 뛰어넘는 65,000원, 손절가로는 46,8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고점 돌파를 예상하고 계십니다. SKC 코롱 PI까지 박동현 본부장 종목 공개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삼화전기가 한 주 만에 23% 수익이 났고 오늘 장에서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박동현 본부장 이 세 종목이 더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리뷰 듣겠습니다. 전체 전문가 수익률 오늘 순위 2위를 기록하셨는데요.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혁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막 콘덴서입니다. 5월 4일에 매수가 됐었고 지금 47.29%의 수익권 내에 있는데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는 이전에 지속적으로 안내드렸는데, 추가로 좀 안내드리면은 우선 사막 콘덴서는 전자기기 이제 고기능화 및 이제 초소형화, 그다음에 최근에는 자동차 전장 부품 증가 등으로 인해서 MLCC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관련 업체들의 이제 캐파 증설도 크지 않음에 이제 동사가 지난해 증설, 그다음에 올해도 추가 증설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증설된 이슈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이제 일본 업체들의 자동차 전장용 캐파 전환에 따른 풍선 효과로 IT 제품에서 수급도 타이트해짐에 따라 제품 가격 강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저가 제품 가격 강세로 인하여 동사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며 이는 역시나 이제 실적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LG전자 사업부 등으로 전장 관련 매출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델타이를 신규 고객사로 등록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공급이 개시되고 있는데, 미국 전장업체인 이제 리어사의 고객사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도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호황기가 단기간에 끝나고 말 것은 아니고 추가로 이제 자동차 전장용 MLCC 매출도 증가함에 따라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미금리 인상부터 이제 무역 분쟁 이슈까지 시장의 누적된 악재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동사 주가는 큰 흔들림 없이 견고함을 보이고 있기에 역시나 소폭 조정을 받거나 이제 주가가 이제 횡보를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 유효함에 따라서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다시 재차 우리 시청자분들 공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막 콘덴서를 포트에 담고 계신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포트폴리오 내 오늘은 어떤 신규 종목을 넣으실 건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송원산업을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동사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방지제를 생산하는 화학 기업으로 PVC 및 플라스틱 안정제 제품 매출 비중이 이제 약 76%에 달하는데, 산화 방지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대략 한 2.5조 원 정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이제 1위인 BASF와 이제 2위인 동사가 대략 시장 전체의 64% 정도를 차지하면서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지난 6월 29일 폴리머 안정제 제품 가격을 15%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였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페놀 등 주요 원료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비용 상승이 가격 인상의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이번 판가 인상은 작년 12월 10%의 판가 인상 발표 이후 올해 들어선 처음이고, 페놀 가격 상승분은 가격에 반영된 이제 시차를 생각한다면 당장 올해 이제 다가올 이제 실적 시즌 2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가격이 점차
반영될 시점이 3분기부터 본격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1분기까지 원재료 가격 상승, 이제 원화 강세 등으로 견조한 업황 대비 송원 산업의 이제 동사의 수익성은 부진했었고, 2분기 실적에도 이와 같은 영향이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나 이제 판가 인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부정적 영향은 상쇄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고, 현재 환율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음에 3분기부터 견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됩니다. 끝으로 이제 동사의 현재 영업 환경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지난 판가 인상 시점에 비해 우호적인 상황인데요. 우선 주요 원재료인 페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지난 5월 고점이었던 톤당 이제 1,343달러에서 7% 정도 하락하였는데, 원화 약세와 더불어 판가 인상을 동반한 폴리머 안정제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 또한 긍정적 요인이고, 2분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미국발 신규 다운스트림 화학 설비 가동과 아시아 화학 설비 재가동으로 인해 폴리머 안정제 수급은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주가는 이제 원재료 가격, 환율 등에 대한 우려로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리스크는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 역시 반등 가능성이 충분함에 따라 현재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 31,500원, 순저가 21,400원 안내드리니 참고하셔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신규 추천주는 송원산업이었고요. 장성혁 전문가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혁 전문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원부터 볼 텐데, 일단은 지금 사흘째 오름세고 이틀 연속점 상한가에서 거래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권 매각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 지금 사흘 만에 주가가 100% 올랐거든요. 박등현 본부장님. 네, 지금 저도 놀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관련된 제품은 100% 다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고, 지금 보유한 주식의 대부분을 지금 체리 투자조합이라든지 WJ 컨소시엄 등에 이제 매각한다고 공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투자 매각을 할 때 가격을 적게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을 받아온 조건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매각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회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아무리 흑자를 잘 내고 있더라도 그런 이제 인력 문제라든지 그 단기적인 자금 조달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부도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흑자 부도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이 확실하게 된다 했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의 영위압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매출액을 또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잠깐 그래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정말 누구나 사고 싶은 종목의 이제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5,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10,0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자, 아래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지금 첫날에는 좀 나왔지만 두 번째 점상 갔을 때는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개인이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급박하게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는 것은 거래량이 좀만 줄어도 확 또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좀 무서운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추이를 둘러보고, 혹여나 이게 또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급락을 했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동원부터 이 시각 특징주 짚어드렸고요.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데 당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내식 대란으로 지금 사흘 연속 기내식에서 기내식 제공 없이 운항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납품업체 대표의 자살 소식까지 있었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움직임 좀 봐주세요. 네, 아시아나항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예, 오늘도 약세고 지금 52주 신저가인데 이 종목 사셨던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몰리셨을 것 같아요. 예. 최근 사실 추세는 꺾인 상태입니다. 계속 5,000원에서 계속해서 꺾인 상태고,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추세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5,000원에서 지금 3,900원
거의 4,000원 선에서 머무고 있는데 지금 이 선을 깨지 못한 이상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주가가 저는 뉴스를 일부 만든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에는 이유를 계속 만들게 되고 오르는 거에서는 이유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주가 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슈들조차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 주식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뭔가 이 종목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이 저항선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혹여나 이 종목에 워낙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나 혹시나 네네.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안은 좀 있어야겠죠. 대안을 보시면은 거의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4,100원을 뚫리면 안 되는 정말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네네. 지금 뚫려버리면서 지금 거의 전저점 이탈, 지금 현재 코스피와 상황과 좀 비슷한데 사실 이런 종목은 조금 기술적으로 반등했을 때 매도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차라리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전저점 이탈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는 게 또 주식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조심하게 매매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희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인데 그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업체라고 알려져 있고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2개월 전에도 추천한 종목이고 예, 맞아요. 최근에 이제 30%가 오르면서 예. 엄청난 이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5월 2일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유니테스트라고 하면은 어떤 회사냐면은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해서 반도체를 만들 때 이 반도체가 제대로 생산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제의 또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 이유는 앞으로의 실적이 좋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금 가격적으로도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한번 상방으로 추세를 이제 꺾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22,100원에서 전고점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2019년, 2020년 이 회사의 기본적인 이제 매출처가 SK 하이닉스 대만 이제 나냐라는 회사인데 여기서의 이제 또 앞으로 매출액이 좀 더 계속해서 발생을 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 분석하겠고요. 지금까지 박동현 본부장과 함께 했는데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에 대해서 리뷰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유준 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6월 27일에 추천을 하셨었던 비덴트 있잖아요. 어제장 네네. 20% 급등으로 종가가 나왔었습니다. 수익률이 네. 17.92%로 잡히고 있는데 이 종목 함께 사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비덴트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투기적으로 접근한 주식이니만큼 목표가 근처 오면 익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때 말씀드린 목표가가 15,000원대니까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8,852원 하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추매 플랫까지 세워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비덴티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신규로 편입하실지 들어볼까요? 네, 방금 박동현 본부장이 예. 얘기한 유니테스트를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오늘 이제 미국 광복절 독립기념일이라서 오늘 장세는 좀 투기 장세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오늘은 4일이거든요. 외국인은 4일, 14일, 24일은 아시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라는 것을 알아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일 만약 주식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시가 공략보다는 종가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고요.
원래는 D램 검사 장비 위주로 회사 생산을 하다가 최근 이제 낸드 플래시 검사 장비를 개발하면서 매출원을 다각화했습니다. 또 지난 수년간 해외 수출망 영업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미국 웨스턴 디지털을 신규 고객사로 맞이를 했고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간 매출의 대부분을 SK 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이 차지했지만 최근 대만이나 미국 등 해외로 수출 한로를 찾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있으면 그 칩이 불량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검사를 말하고요. 과거에 2D에서 3D 랜드 플래스로 생산을 전환이 되면서 검사 장비 신규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4G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5G로 전환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테스트는 올해 대략 3천억 배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를 폭락시키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니테스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종가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 지수 자체의 빠짐이 큰 폭인데 이럴 때는 이제 저가의 투기성 종목이 많이 올라갑니다. 반면 펀드멘탈로 접근했던 종목들은 주가가 빠지면서 손실도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투기성 종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주가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투자성 종목, 시총에 상위 랭크된 종목들로 매수가 유입이 되니까요. 특히나 최근 2주일간 외국인들의 매수한 종목 섹터들을 분석해보면 제약 바이오 종목과 게임 관련주, IT 관련주의 매수 유입이 된 만큼 저점에서 우량 종목으로 매수하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당분간 대북 경협주는 지금 계속 상위에 랭크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7, 8월 달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유니테스트 오늘 포트폴리오 내 신규 종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정희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4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한여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 역시나 코스피도 23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현재 0.13% 상승하면서 2275.6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70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9시 5분경에는 66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9선까지 올라섰다가 여전히 70선에서 계속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509억 원 규모로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은 677억 원 규모로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은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19% 상승하면서 46,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은 1.32% 하락하면서요. 30만 원 선이 깨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86,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0.70%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어제는 43만 원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4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와 현대차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LG화학이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4% 상승하면서 7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10위에 삼성물산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1.78% 상승하면서 11만 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12% 상승하면서 796.67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9시 11분경에는 798선까지 올라왔다가요. 22분경에는 93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90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원 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최근 5% 넘는 낙폭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0.44% 상승하면서 68,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메디톡스는 오늘은 1.38% 상승하면서 80만 2,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이번 주 내내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HLB가 1.23% 하락했습니다. 최근 바이로메드는 HLB는 8% 넘게 했는데요. 오늘은 88,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오늘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나노스가 오늘 5% 넘게 하락하면서 5,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남해화학이 5.24% 상승하면서 15,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3.88% 상승하면서 77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나란히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노션 그리고 CJ 대한통운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롯데 정밀화학이 4.11% 하락하면서 58,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영풍도 오늘 2% 하락하고 있습니다. 74만 5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그리고 녹십자홀딩스, 신세계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현대로템,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대하TI, 5위는 셀트리온, 6위는 S맥, 7위는 현대건설, 8위는 네이버입니다. 네, 5위인 셀트리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해 말 투룩시마와 허즈마의 미국 FDA 품목 승인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에선 램시마 점유율이 50%를 넘었고 투룩시마도 20%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셀트리온은 오늘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30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인 S맥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S맥이 삼성전자의 차기 소재 공급처로 알려지면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S맥은 동우 화인캠에 터치스크린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 동우 화인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인 휴대폰에 일본 스미토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1.51% 상승하면서 1,68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합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P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화장품, 의약품 원료 기업인 SK 바이오랜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SK 바이오랜드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국내에서 원료 의약품이라든가 화장품 원료, 또 화장품 원료 중에서는 그 천연물을 이용한 이런 원료 중에서 좀 유명한 이렇게 회사 이렇게 있는데 그 최근 들어갔고 그 과거 이제 사드 피해로 인해서 추춤하던 것이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좀 거래되는 양상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주력 제품 중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 보면은 일단 화장품 중에서는 그 보습 작용하는 그 히알루론산, 이것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필러의 소재로도 쓰이고 있죠. 그리고 미백 작용을 하는 그 알부틴 이런 것도 있는데 국내에 그 5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탄탄한 거죠. SK 그룹에 있고 최근에 SK 그룹에서 아일랜드의 SK 바이오팜 이것도 인수하면서
SK는 뭐 SK 케미칼, 백신을 비롯해서 원료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에 이르는 그런 원료 의약품 이렇게 이제 어떤 전반적으로 바이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갖춘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룹에 대한 그 수혜도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서 뭐 기관 매수가 잘 이어지고 있는데 큰 흐름상으로서는 상승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의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빠질 때 저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저는 가격 전략을 보면은 이 회사는 좀 최근 들어서 좀 오르긴 올랐지만 한 19,000원 정도 되면은 적정한 매수 가격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이 회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프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흐름 자체가 저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고 큰 흐름, 6개월 뭐 이상 이렇게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큰 흐름 갖고 매매를 하니까 급등할 때 급하게 하는 이런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움직이면 목표가가 28,000원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손절가는 18,000원, 매수가 19,000원에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18,0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바이오랜드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유안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 대응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좀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증시 하락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조금 힘들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 우려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실 2,300선까지 좀 무너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 2,200선까지 좀 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6일에요. 지금 아직까지 오늘 좀 플러스를 코스피가 살짝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일단 6일에 좀 결과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6일에 그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단기 급등락을 좀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2275.91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2300포인트를 조금 올려놓고 가게 되면 살짝 단기적으로 흐름이 조금 아래로 나올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사실 코스피는 2200포인트는 좀 이탈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유럽의 재정 위기 이런 것도 불거졌던 지난 2011년 9월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가치 수준이 2220선 정도였거든요, 코스피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좀 밀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2300선이 지금 이탈이 되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투매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200까지 내려오는 거는 경기 부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장 악재, 그러니까 갑자기 충격적으로 나온 그런 부분 돌발 변수들, 그래서 이제 좀 심각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고서야는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체크해야 될 점은 지금 환율인데요. 환율 그 외국인 수급 변화에 따라서 코스피 지금 분위기가 살짝 변동이 되고 있죠. 현재도 코스피 외국인이 507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외에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기여한 게 사실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입니다. 좀 환율이 안정을 찾고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 최소한 코스피가 좀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텐데, 오늘 일단 코스피가 그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좀 일조했던 부분이 위안화 약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도 원달러 환율 1115원 선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110원이 좀 깨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외국인의 그 코스피 수급에서 안정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부터 시작된 어려운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일단 모멘텀도 많이 둔화된 가운데 이익 모멘텀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 통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그리고 우려한 대로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부진을 할 경우에는 일단 실적 컨센서스도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번 달은 그 이익 모멘텀하고 관련된 영업이익이 좀 올라온 그런 스타일의 종목들을 좀 구성해서 포트를 짜는 게 좋겠고요. 영업이익 상향 스타일에는 업종들을 예를 들면 저는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화장품, 미디어 이런 쪽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MLCC, 적층 세라믹 콘텐서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좀 변동성이 큰 장으로 계속 하락 추세 힘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향후 투자 조언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추천주 말씀 들어볼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익 상향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런 업종 테마 제가 말씀드리면서 했던 종목이죠.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관련주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RF세미고요. RF세미 같은 경우는 지난 주로 휴대폰 부품주인데요. 지난 7월 2일 월요일에 상한가를 강하게 갔습니다. 그날 MLCC 기능 내장 마이크로폰 칩 개발 소식에 좀 상한가를 갔는데요. 마이크로폰 생산 업체의 원가 저감은 물론 원활한 부품 조달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오늘 좀 눌림목 자리를 지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가능하면 매수가는 6,200원 정도에서 저는 사실 오늘 시가 아래, 그러니까 오늘 6,250원인데 그 아래에서 좀 매수하는 걸 좋게 보고 있는데 현재 조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가는 6,800원 정도로 단기 목표가고요. 이탈했을 경우에는 일단 6,000원 자리에서 지난 상한가 고점 자리였죠. 5,950원. 이 자리를 좀 이탈할 경우 좀 손절 라인을 잡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조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오후장까지 조금 지켜보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한 2,250만 주 이상 터지지 않았다면 오후장에 눌림 자리에서 한번 매집을 해서 원할 해갖고 내일장 반등을 노려보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MLCC 관련주 단기적인 접근을 말씀하신 거고요. 6,490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RF세미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식이어신 손지유 대표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